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 재무부가 이제 점점 암호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한 국가, 특정 국가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많은 삶을 변화시켰죠. 이제 디지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디지털을 멀리하고 싶다, 그거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이제 뭐 은행하면 스마트폰을 찾고,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고 이제 유통도 마찬가지죠. 마켓 클릿, 11번가, 쿠팡, 이제 뭐 계란까지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사라진다, 마트가 사라진다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인터넷만 되면 채굴들을 하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거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일률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 재무부는 7월 7일, 7월 칠성날 바이든에게 국제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바이든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암호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며 미국이 CBDC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딱 걸려있죠. 지금 XRP 리플과 암호화폐 규제 탁 걸리고 CBDC 탁 걸리죠. 발표 내용은 관할권 전반에 걸친 들쑥날쑥한 규제, 그리고 감독 및 규정 준수는 차익 거래의 기회를 만들고, 차익 거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업비트 주소로 옮겨서 업비트에서 팔아버린다. 김치 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를 많이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빨라요. 1분의 매도 매수를 정확히 3번, 4번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간차 공격이겠죠. 시간차 공격. 배구에서 우리나라 처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기 거래 건수가 많다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매도 매수가 끝났어. 그런데 동시간대, 동가격대 다른 나라에서는 매도 매수가 안 걸려요. 로밍,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너무 매도 매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터넷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걸 안 한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존버 아닌 존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수익이 더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매도 매수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되는 나라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차익 거래가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소비자, 투자자, 기업 및 시장 보호에 대한 위험을 높일 뿐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자. 이제 그냥 막 받아들이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보지 말고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암호화폐의 가격을 신경 쓰다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는 거래를 완성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토콜이 정말 중재자 없이 가능하다면 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암호화폐가 이 세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자동차의 외관이면 암호화폐는 자동차의 엔진이죠. 블록체인이 사람의 몸이라면 암호화폐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있겠죠.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나가겠습니까? 보상이 따라오지 않은 노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한 건 이 중재자 없이 디지털 안에서 그 프로토콜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는 거고, 분명히 오픈소스로 개발을 해놨어요. 그 누구나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비탈릭 부텔린이 갖다 쓴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 안에 그냥 돈뿐만 아니라 계약서까지 써버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장씩 계약서를 쓰고 계시잖아요. 커피를 마시든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런 행위들이 계약서를 다 쓰고 있는 행위들이죠. 내가 뭐 지문 날인을 하고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모든 거래에는 다 계약이란 걸 하고 있어요. 내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나는 버스를 탈 수 있고, 내가 지불을 하는 영수증 자체가 다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산업군에서 중재자 없는 거래가 디지털 안에서 너무나 편하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암호화폐 가격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수장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암호화폐 하락한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단 한 줄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를 없애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간단해요. 거래소가 한 군데여야 돼요. 정말 유튜브가 하나인 거와 같이 거래소 자체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코인베이스가 될 확률이 높죠. 한국 따로, 영국 따로, 프랑스 따로, 미국 따로, 일본 따로, 베트남 따로 다 지금 다른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난 환율 그리고 시세 차익이 심하다는 거죠. 이런 차익 거래들은 굉장히 안 좋은 돈들을 양상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들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거래소에 있는 인적 데이터들을 이제 더 큰 거래소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의 거래소에서 매도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전 세계적 그냥 땅 따먹기, 돈 따먹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래야만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코인베이스 코리아가 생길 거고, 코인베이스 영국이 생기고, 코인베이스 일본이 생기겠죠. 가장 유력한 게 어쨌든 나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예요. 왜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먼저 상장을 시켰겠어요? 나스닥에.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뭐 1년 뒤, 2년 뒤 일일 수도 있지만 금방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먼저 자국 회사를 인정받게 해놨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제 말대로 될 겁니다.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CBDC에 대한 미국. 이건 뭐 XRP 리플이죠. 갖다 써야죠. 멍청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XRP 기술을 갖다 쓰고 거기다 달러만 붙이면 CBDC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디지털 달러 XRP, 디지털 엔화 XRP, 디지털 원화 XRP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세계 준비 통화 역할을 누가 할까요? 기준점이 되는 통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디지털 달러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만 돈이 복사되더라도 난리가 날 건데, 그것도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에서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XRP 레저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XRP 리플이 지금 전 세계 4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넷 앨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것만 인정하면 돼.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명확성을 띄게 해주고 싶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서, 얘는 암호화폐야, 그리고 통화의 수단이야, 그걸 해주고 싶어서 지금 소송을 벌리고 그 수많은 음모론을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냥 리플 혼자 암호화폐야, 지금 그 일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법적으로 암호화폐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게리 겐슬러가 인정한 것 뿐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땅땅땅 때린 암호화폐는 없다니까요. 근데 리플 XRP가 그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지금 저러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수십 번 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고민했던 게 더블 스펜딩, 결국 이중 지불이라는 거죠. 13년 동안 비트코인의 블록이 생성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테스트를 끝냈나요? 단 하나의 해킹 사건이 없었잖아요. 비트코인 블록 안에서는. 거래소가 틀렸으면 틀렸지. 그거 하나만 봐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인류가 진화하기에는. 단 하나의 달러가 복사가 되더라도 미국의 국가 신뢰도는 아마
바닥을 칠 겁니다. 그건 뭐 미국뿐이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관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영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너무나 많은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는 그거를 잘 엮어야 돼요. 어쨌든 그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리플 XRP를 갖고 오고 있잖아요.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데이터가 뭡니까? 리플 1억 개 이동, 리플 3억 개 이동. 그게 다 뭐겠어요? OTC, 장외거래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금융기관에서 한다니까요. 오늘 지금 제가 또 이야기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 결정은 정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이 세 군데가 합자를 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통화후 수단이 바뀌는 게 그냥 일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이슈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인류는 업그레이드, 진화를 하겠죠. 그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소송, 이제 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건너뛰기해서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이 댓글에 이상한 댓글 써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제 뇌피설이에요. 정말 미비하지만 5만 유튜버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누구 생각이 맞나 봐보자고요. 시간이 어쨌든 결정을 하겠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미쳤다고 XRP 리플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코인은 결국 XRP 리플인데 XRP 리플을 갖다가 넣어놨냐고요.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어쨌든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측과 추론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 계속 상승하는데 XRP 혼자 바닥 안 간다니까요. 어쨌든 비트코인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하락하면 같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상승하는데 리플만 따로 하락을 그냥 한다면 이런 말 하기 힘들죠. 안 그래요? 그잖아요. 저만 또라이죠. 그런데 리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멍청하게 CBDC 만든다고 나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만들려고 할까요? 이미 시험 테스트가 다 끝났고 실질적인 ODL 거래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리플 프로토콜, 리플 에스코라가 뚫렸다는 데이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코인들은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지금 탄소 제로화,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냥 XRP 레저 안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니까요. 얘 혼자.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통화의 수단,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계약서,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자산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부여되는 그 모든 컨텐츠들에게 정상적인 지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NFT까지.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계약, 거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비트코인이 그걸 한다고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은 모르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데. 제가 뭐 어디 저 기관에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XRP 리플을 코인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XRP 사라진다, XRP 뭐 사기 코인이다, 리터성이다 하는 유튜버들 봐보세요. 방송 제가 본 적은 없지만 XRP를 까는 유튜버들은 블록체인을 몰라, 암호화폐를 몰라. 단지 뭘 알아? 차트 조금 볼 줄 알아요. 제가 차트를 디테일하게 이야기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차트대로 가질 않아요. 올 초에 봐보세요. 삼각수렴 이야기를 전 세계 차티스트들이 아주 몇 달 동안 했어요. 리플 떡상한다고. 차트대로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차트 쪼가리 좀 내놓으면서 리플 인자 하락한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 아무런 지식도 없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리플을 까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진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 트렌드를 모르고, 그리고 진짜 인류가 원하는 코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제 맞나 틀리나는 어쨌든 시간이 결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그냥 10만 불 가는데 리플 혼자 300원 안 간다니까요. 어쨌든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갈 거면 비트TV 말이 맞든 틀리든 정말 그냥 달나라 갈 수 있는 놈 타고 있자니까요. 그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음모론 말 많은 놈이요 달나라 가요.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속 많이 썩인 놈이 결국 효자 노릇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잘났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네 밀어줄게 한 애들이 효자 노릇 하든가요. 쳐다도 안 봐요. 결혼하고 나면 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지. 그런데 그렇게 찐따짓거리하고 속만 썩이고 부모하고 마찰 많이 일으켰던 정말 그냥 키울 때 꼴도 보기 싫었던 자식들이 결국 전화 한 번 더 하고 용돈 갖다 드리고 매번 찾아오고 그런다니까요. 결국 말 많고 속 많이 썩인 자식이 효자 노릇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개 데이터를 더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호재거리니까 월요일날 기분 좋게 들으시라고 내일 제가 그 데이터는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